5년.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일 가족을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500만 원씩 송금하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참고 견뎌낸 날들이었죠. 이제 중동 일정은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이 날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아내 그리고 하나뿐인 내 아들. 민수에게 보물은 이 두 사람입니다. 중동에서 5년은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은 민수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은 붐볐습니다. 중동에서 온 항공편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까맣게 탄 얼굴의 민수가 묵직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49세의 그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도착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봐도 통화 중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 수진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어색함,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급한 일? 5년 만에 돌아오는 남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말인가? 집에 도착했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5년 전 떠날 때의 따뜻했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냉기가 감돌고 어딘가 삭막해 보였습니다. 15세가 된 아들 준호는 무표정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 오셨네요. 엄마 안 계세요? 아들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차가운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남남을 보는 듯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얼굴도 보려 하지 않고 소리만 쳤습니다. 5년간 돈만 보내주면 뭐하냐며 정작 필요할 때는 없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5년이 원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것도 내 책임이다.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도, 아내를 혼자 두고 간 것도.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송금 영수증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5년간 3억.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고 46세의 아내 수진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액세서리와 옷차림, 그리고 남편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 5년 만에 만난 아내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워하며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민수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남자 정장. 사이즈 110 그러나 민수는 100 사이즈였습니다. 누구의 옷인가?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아내가 샤워실에서 나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모든 것이 의심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남편이 왔어요. 내일 만나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는데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건가? 다음 날 민수는 사립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들 속 아내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39세 무직 남자와 함께 웃고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든 것이 민수가 사막에서 흘린 피땀의 결과였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아내 명의로 6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6천만 원은 민수가 중동에서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증거를 마주한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5년간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때 준호가 나와 부모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기만 하네.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민수는 다시 한번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려 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또다시 절망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찢어진 채로 울면서 말이죠. 그 남자가 수진을 버렸고 수진 명의로 2억을 더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2억. 민수가 평생 모을 수 있을까 싶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울고 있는 엄마를 껴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도 내 책임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결국 민수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까지 담보로 잡히며 아내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진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3년. 용서와 배신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고 준호는 부모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욱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책임감. 이것이 정말 책임감인가? 아니면 그저 나약함인가? 가족을 지키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그 경계는 어디인가? 5년이 더 흘러 대학생이 된 20세의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저는 성인이에요.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아들의 말이 민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는 아버지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이야.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참 긴 시간이었다. 이제야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도 책임이구나. 수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를 비난하며 소리를 질렀죠. 미쳤어?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너 같은 놈이 뭔데?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찾아왔다고 많이 초췌해졌고 아빠 얘기하면서 울더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공원에서 민수와 수진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자신감 넘쳤던 표정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많이 후회해.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수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수만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줬다는 것을.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건데 수지는 그 소중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짓밟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죠. 행복하게 살아. 그가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남겨진 채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말이죠.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모두 등을 돌렸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초라해진 자신을 외면했으니까요. 수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민수가 중동에서 보내준 돈으로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 시간들, 다른 남자와 웃으며 보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성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어머니와는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라는 준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민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던 그 든든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항상 늦게 오는 법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편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오피스텔 근처로 이사가 아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후회보다는 홀가분해.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민수는 진심이었습니다. 1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를 존경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책임감으로 버텨주셔서 덕분에 저도 올바른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수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 매일 밤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우리는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그 소중한 사랑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렸는데. 수지는 매일 울었습니다. 민수가 중동에서 사막 바람을 맞으며 가족을 그리워했을 그 시간들.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그 소중한 사랑을 배신하고 있었죠. 용서해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수지는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그녀의 건강마저 앗아갔습니다. 간병인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미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요. 수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질러진 배신과 상처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시간 민수는 준호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새로운 분 만나세요. 이번엔 진짜 아빠를 사랑해주는 분으로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킨 시간이었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민수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책임감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주는 그 마음이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사랑받을 자격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후에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사랑과 책임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기를. 민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